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연애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또 인사를 드리게 됐죠. 힘들었어요. 좀 요즘에 바빠서 올리지 못하다가 이제 또 시간이 어떻게 나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부가세와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계시죠.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제 세무서에서도 세정 지원책으로 부가세와 관련해서 감면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2020년 7월 1기 부가세 신고를 할 때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아마 적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일반과세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6개월 환산 기준, 그래서 1월에서 6월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도중에 만약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6개월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금액이 어쨌든 8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부가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면 배제 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공급업, 매매업,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용 장소의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감면 내용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을 일정 금액을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면세액이 결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면되는 세액은 우리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했을 때의 세액에서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했을 때의 세액을 차감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8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연간 부가세 부담액이 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비스업의 경우에 만약에 8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즉 30% 서비스업 가정했을 때는 24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800만 원에서 24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액으로 보시게 되면 한 560만 원 정도를 세이브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라면 무조건 감면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 감면은요,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그때서만 부가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동일한 사업자 명의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들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산해서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장들을 쪼개가지고 매출을 분산시켜서 부가세를 회피할 수 있는, 탈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합산해서 매출액을 판단해서 4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특례가 확대가 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 되면, 원래는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4,800만 원으로 일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공급 대가,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부가세를 포함한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된다. 부가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총 공급가액을 합산해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간이가세자와 관련해서 2021년부터 개정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간이가세자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간이가세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간이가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그러니까 매출액,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4,800만 원이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4,800만 원 있는 월 매출액 기준으로는 4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 400만 원 미만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분류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개인 사업자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 기간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 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일반 과세자면 나머지도 모두 다 일반 과세자여야지, 내가 일반 과세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 보유사업자라든가 업종이나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간이가세 등록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그 간이가세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이 사업자들은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이가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세금가산서 발행이 아니라 원래는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었지만 4,8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자들, 그래서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의 매출액에 걸리는 사업자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점, 그 다음에 숙박, 미용, 그 다음에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근데 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업종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던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들 있잖아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의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00에서 그 해당 공급을 받은 사업자죠.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을 때는 그 상대방이 간이가세자이면서 매출액이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에 들어오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간이가세자의 그 매출액 자체가 판단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입세액 공제를 이제 반영할 때 간이면 간이, 일반이면 일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간이가세자로부터 매입한 걸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데 이 간이가세자가 과연 4,800만 원이 넘어가는 간이가세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시점에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에도 우리가 4,800만 원이 넘는 그런 간이가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면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았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자도 아무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간이가세자는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가산세만 적용이 됐었는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규정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이제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즉 면세농산물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의 경우에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일반 과세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이가세자에게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배제를 시켰습니다. 일반 과세자만 면세농산물을 샀을 때 면세농산물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부가세를 빼주는 의제매입세 공제 제도를 일반 과세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있죠? 신용카드 등에 대한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간이가세자로서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6%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1.3%가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그게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1.3%로 일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6%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간이가세자와 관련한 혜택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 공제를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간이가세자는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에서 일정 부분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의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고, 그 10만 원 중에서도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원래 납부하는 것이 간이가세자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매입세액 공제도 그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너무 큰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간이가세자가 매입한 세액의 0.5%를 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것도 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도 이제는 확정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원래는 매입만 있었는데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이제 제출 서류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원래는 예정신고라고 하는 거를 간이가세자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니까 1월에서 6월분에 대해서 7월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7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간이가세자인데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신 분들은 언간에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이가세자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간이가세자와 관련해서 기존의 간이가세자들이 받던 혜택 규정들이 많이 제외가 되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뭐 무조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부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인데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간이가세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원래는 이제 일반가세자였다가 간이가세자가 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일단 간이가세자이셨던 분들, 실제 간이가 맞다면 아무래도 혜택이 조금 더 줄어드는 개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소심하게 해봅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 시기가 대부분 2021년 7월 1일부터에 해당이 되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인 경우도 있고 7월 1일부터인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면제해 준다는 규정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반과세자 중에 6개월 단위로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연간으로 보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제도는 지금 당장 바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간이가세자 규정이 변경이 되니까 내년도 초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죠? 내년 1월 25일입니다. 놓치지 않고 제때 신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신고를 안 하셨던 분들은 신고를 하라고 쭉 연락이 오게 돼서 저희가 이제 늦게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가산세도 많이 나오고요. 세액이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금은 제때 신고하시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부가세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쨌든 뭐 많이 벌어야 부가세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들 힘내시고요. 어쨌든 국가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